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맥 안쪽에 거품세포가 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면서 혈관의 내경을 좁게 만드는,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맥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80% 정도의 내경이 좁아져 있어도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아니야. 그 못한다라고 밑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딱 있어, 탁. 겨울철에 특히나 환절기에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외부의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혈관에 문제, 탄력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혈관이 수축될 때 수축되고 이완될 때 이완돼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자기 못해서 엄마인지도 발생하는 것이 모르고 바로 사랑에 지금 빠지는? 이 시기에 응? 대표적인 혈행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보통 그 저희가 교육할 때 거기서 많이 본 얘기 건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동맥 경화를 많이 드리는데요. 얘기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수업이랑 유령혈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못잖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존재하나 모세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혈관을 우리가 유령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체 내 혈관이 약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만 9천 킬로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삶의 질에 있어서는 이 작은 모세혈관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대가 지나게 되면 이런 신체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빼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50대,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수가 40% 정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유령혈관이 뭐 중장년층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20대, 30대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약 10% 정도가 이 유령혈관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세포가 적절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신체 내에 모세혈관이 많은 곳, 눈이나 잇몸, 신장 기능이 특히나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동맥경화, 뭐 뇌졸중, 뇌졸중이라고 얘기해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많은 요인들도 이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신체의 가속 노화를 막기 위해서 자기 나이 때보다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 혈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그런 혈관 관리, 혈행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지금 보시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 관리를 적절히 하십시오. 또 중성 지질을 관리하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십시오.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혈당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혈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당신의 혈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분들의 혈행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시는 네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혈압이 어떠세요? 중성지질이나 콜레스테롤 수준은 어떠세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 조절 잘 되십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혈행 건강, 나가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행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는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혈행 건강의 저해 요소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혈압. 혈류의 흐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상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관이 내경이 좁아졌거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됐거나 했을 때. 혈류의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손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판사였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혈압을 내가 그 정상적으로 말,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판사와 학생 신분을 혈압이라는 것은 그럼 뭐랄까요? 혈압.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겠죠? 그럼 18년이면 혈압은 나 뭐야? 못하냐. 혈압이라는 것은 동맥 혈관 이때가 또 벽에 대항하는 나중에 혈액의 압력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혈액의 압력은 심장을 수축하여
맞네. 동맥혈관으로 그래서 이거야. 혈액을 내보낼 때 가장 등기부로 높은데요. 어디 이때 있어?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소방서로 있어.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 그거 얘기하잖아요. 수축기 맞네. 혈압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심장이 수축해서 심장에 있는 혈액이 소방서에 혈관으로 뭘 쫙 내야 되는 게 돌 있어. 때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요. 설마. 나 무료인 줄 알고 있었어. 이항기 혈압은 그러니까 심장이 그대로 다 수축을 했으니까 물어봤어. 이건 이완되면서 정맥에 있는 혈액이 심장 그러니까 안으로 그 들어와야 와이드 되잖아요. 로봇도 이때 저기 혈액을 받아들일 때 일반적인 혈압이 가장 와이드 로봇은 낮은데 어디 되겠지? 이때 혈압을 이항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대박이야. 합니다.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혈압 단팥빵도 30% 먹어봐. 정도가 이 혈압과 너 관련되어 있는 우리네 문제를 가지고 깔끔한 거 있다라고 좋아해? 얘기를 하죠. 혈관 손상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압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원인. 뭐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니네 요인도 꽤 높다라고 여기 얘기를 저 하고, 침대에 깔아졌던 거 담배 있지? 피시는 분들, 혈관 어, 수축시키는, 그거 또 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 여름에 쓰면 되잖아.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너 없이 밤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이 그만 혈압과 때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저 방구수에 폐경의 여성분들, 완경기의 여성분들도 문제가 방구수는 됩니다. 아닌 것 또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음, 식사성 땀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흘리니까 짠 음식을 아침에 많이 저는 섭취하거나 뚝뚝 떨어진다고. 지방과 알코올 섭취가 침대에 빈번하신 분들, 나아가서 이런 줬다가 음식을 떨어졌어. 빈번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차라리 디스코였을 혈중에 딱 마그네슘과 만들었는데도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답이 혈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행 건강 지키기 위해선 라는 혈압이 거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범주 내에 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네, 굉장히 네, 네. 중요하고요. 또 혈압을 올리는 된다. 요인으로서는 콜레스테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차가운 간 콜레스테롤. 속에 신체에서 계속 굉장히 된다.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 구성 물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거품세포가 야기되고 혈류의 흐름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의 손상이 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건강검진 받은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 그리고 많이 하세요. 유전자도 뭔가가 있을지 콜레스테롤 모를 수준이 거야. 너무 높네.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 즉 육류,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깜빡 것처럼 잊어버리고 우리 신체 산다.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약 엄마는 설명했어. 20% 봐봐. 정도만이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한 너 봐봐.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80%의 콜레스테롤은 내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식사량을 신체 내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좀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신체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하는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성지질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중성지질. 일반적으로 혈중의 중성지질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생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생성이 촉진되게 되면 당연히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성지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얼굴이 중요합니다. 바뀌었다. 그렇다면 중성지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이 중성지질. 좋은 좀 했어요. 중성지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 있을 외부에서 텐데. 섭취하는 걸 줄여야 될까? 물론 이 그렇잖아. 부분도 왜 있겠지만 그러고. 중성지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 우리가 당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에너지로 대사시킨 이후에 잉여의 당이 남게 되면 그 잉여의 당이 중성지질로 변하면서 저장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내 몸에 맞지 않는 잉여의 당이 남게 되면 중성지질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중성지질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고 뭐? 콜레스테롤 수준이 얘또 올라가게 되면 사달라고. 당연히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여기서 악순환이 빵만 사오시면 된다. 반복될 수밖에 내가 만들어준 없다라는 이모가 것이죠. 만들어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거는 있어서 안 혈행 보이는 거안 건강에서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나중에 화두는 안 보인다. 과연 안에 내가 뭐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너 이제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너 오늘 있느냐가 몸안 발랐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로션 있습니다. 바꿔야겠다.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조금 더 보습 있는 거. 잉여의 당이 중성지질로 전환되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좀 오래전에 출시가 된 제품이죠. 체중 조절 시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HCA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HCA.
HCA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근데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화되면 좋은데 에너지화되지 않을 경우 지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HCA는 그 과정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질과 관련돼 있는 탄수화물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 HCA 성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혈당 문제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반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또 전 단계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의 조절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행 건강에서도 비만에서도 뭐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거 얼마나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혈당 조절과 내일 관련되어 있는 꼴찌했나 봐. 부분인데요. 혈행 관련되어 건더기만 있는 건져 먹어. 부분에서도 이 혈당 네? 관련되어 있는 좀 부분이 만나야 되겠다, 나오죠. 다음에. 당뇨병을 가지고 어? 계신 분들의 제1의 사망 원인이 내 심근경색입니다. 생각은 아니네. 심장, 밥도 매울 것 혈관과 같은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예요. 이상해. 본인이 이 혈관 맛있어? 관련되어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신 음. 분들도 중에 대다수가 또 재밌는 게 진짜, 본인이 너 어째, 혈당 문제가 있는지도 그, 모르시는 뭐야, 분도 눈누이 굉장히 늦게 많습니다. 갔어? 그만큼 혈관 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드린 정리를 해보게 되면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내 것. 이 샤워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탄수화물, 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관리다라는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혈관을 죽이는 6가지, 뭐 사람을 죽이는 6가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6S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적절하지 못한 나트륨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또 단짠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스낵류도 있고요. 스트레스, 뭐 흡연,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질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의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가속노화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 액티브 에이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6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또 특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품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일단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냥 혈행이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은 혈행 건강이 아니라 조금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영양소, 기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혈관, 혈행,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꼽는다면 오메가3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아니야, 유출물과 GLA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나는 좀 혈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내가 오메가3를 누군가에게 권장하고 내가 섭취했는데 나는 오메가3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오메가3를 먹지 못하겠어요. 의사분께서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래요.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외에 다른 영양소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어요. 근데 오메가3를 섭취하지 못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왜 혈행 건강이 필요하지? 난 평소에 혈압이 높기 때문이야. 그럼 혈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 혈행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뭐 GLA나 레스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지질 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혈행 관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비타민 E와 코엔자임 Q10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중장년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도 혈행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장년층의 혈행 건강의 문제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좀 젊으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있지만
호모시스테인의 스트레스 물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호모시스테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정상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군을 적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하나하나의 영양소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오메가3라는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지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검색을 통해서 오메가3라는 영양소의 기능을 찾게 되면 다른 영양소보다 보다 많은 영양소 근원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오메가3라는 영양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혈소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평활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내피의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또 최근 들어서 도드라지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오메가3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지방 조절과 인슐린의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장내 미생물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장 미생물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원문을 보게 되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부터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는 건 장이 완전히 황폐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유바이오시스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오메가3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문구도 있고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메가3라는 영양소 처음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구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지질 개선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고요. 또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 내용이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구가 하면서 확실해졌고 그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 드리면 오메가3라는 영양소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혈행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기초 영양소 범주에서 꾸준히 추천되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라는 점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오메가3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코사노이드 3개월과 5개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코사노이드는 지방산으로부터 유래된 어찌 보면 호르몬처럼 분비되는 세포로서 혈액과 조직액으로 분비가 돼서 주변 세포에 작용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가 에이코사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이코사노이드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많아요. 뭐 프로스타글란딘도 있고요, 트롬복산도 있고요, 류코트리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서 보통 오메가3 3개월과 5개월의 경우에는 혈소판,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에이코사노이드이지만 오메가6 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 보통 2개월과 4개월의 경우에는 혈소판을 응집하거나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또 염증을 유발시켜주는 인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3개월과 5개월이기 때문에 혈관 수축을 낮춰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낮춰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체내로 흡수가 돼서 중성질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중성 지질로 전환이 되지 않고 세포막 인지질의 구성 성분이 돼서 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특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막의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 오메가3의 적정 섭취는 기본적으로 오메가6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오메가6가 4일 때 오메가3 1을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8대 1을 많이 얘기해요. 과거에 비해서 오메가3가 중요성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4대 1이 좋은데 현대인들이 도저히 4대 1을 맞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8대 1 정도라도 섭취해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4대 1을 못 맞춰? 4대 1은 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4대 1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더 먹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먹어! 라고 얘기. 아니, 오메가6를 줄여! 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6를 줄여!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메가6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메가6를 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메가6가 많이 섭취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메가3를 가급적 많이 섭취해라고 조언하는 게 최근의 영양의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이지방의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지금 발췌한 내용인데요. 파란색이 오메가6예요. 노란색이 오메가3예요. 전 개인적으로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요. 캠핑 갈 때는 좀 험불하게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옥수수유를 항상 사갖고 갑니다. 맛있거든요. 빠르게 튀길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유 같은 경우는 57대 1 정도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저렴해요. 우리가 집 밖에서 먹는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들, 유탕으로 처리가 된 아이들은 옥수수유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도 많이 쓰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니 그렇게 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옥수수라는 아이 있잖아요. 옥수수. 옥수수라는 아이는 너무 많이 활용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뿐만 아니라. 나 옥수수 먹지 않는데? 옥수수는 먹지 않더라도 고기는 드시잖아요. 이게, 네.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대표적인 곡물이 오메가6입니다. 치킨은 맛있잖아요. 치킨, 닭들이 먹는 사료, 돼지고기가 먹는 사료, 소들이 먹는 사료.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료를 섭취한 아이들의 육류를 섭취할 경우에, 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당연히 신체 내에 오메가6의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메가3는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한다고 인식하고 충분히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소의 부산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유 섭취하잖아요, 우유. 젖소의 사료 옥수수 먹어요. 우유에도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치즈, 버터, 다. 참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꼭 얘기 드리는 게 영양 전문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자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그 영양 전문가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면, 잘 자라길 바란다면, 당신이 어렸을 때 섭취했던 거를, 먹었던 거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섭취한다 해도 영양소는 많이 줄어들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또 하나 GLA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GLA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돼요.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혈행 건강을 좀 찾고자 하신 분이 계셔. 근데 오메가3를 섭취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보셔서 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GLA라는 영양소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남성분들은 그래도 안 드세요. 남성분들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으신 분이 많거든요. GLA 좋아요. LDL 콜레스테롤 조절하는데,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데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이거 여자가 섭취하는 제품 아니에요? 라는 얘기 많이 해요. 맞습니다. GLA라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 나오는 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클레임인데요. 혈행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뿐만 아니라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월경정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이 GLA라는 영양소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뿐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연구가 계속되면서 혈행 개선과 과민 반응, 또 월경전 중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졌죠.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이 있으신 분들, 남성분들이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에이코사노이드 1계열이 담겨져 있는 영양소라고 그 영양소인 GLA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섭취하셔도 되고요. 또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추출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전을 보시게 되면 오메가3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메가3 같은 경우가 1개월과 3개월, 5개월이 오메가6가 1개월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개월과 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롬복산 A2, 트롬복산 B2, 프로스타글란딘 2라고 얘기해서 2, 4개월 오메가6 계열의 유의, 아이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주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열 아이들을 적절하게 생성시켜주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와는 다른 계열, 반대가 되는 아이들의 기능을 감소시켜주면서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전이 다르다라는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신경세포 간의 신호를 막아주는 끈적끈적한 플라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빨에 플라그 끼면 이빨이 노래지고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생긴 게 보이잖아요. 뇌 신경세포에서 그런 플라그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고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낮춰주는 데 있어 은행잎 추출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한번 생성이 되게 되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과 더불어서 이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영양소,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과도하게 수축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관을 적절하게 확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의 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를 우리가 NO, 일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 내피에서 일산화질소 NO가 적정하게 생성되면 이 NO가 혈관의 평활근으로 확산이 되면서 평활근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평활근이 이완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요. 당연히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적절하게 흐르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NO를 적절하게 생성하지 못하거나 생성된 NO가 파괴가 될 경우 혈관이 이완되지 못해서 수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엔자임 Q10은 이 NO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면서 높은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혈압 평소에 높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해요. 애노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애노를 지켜주는 역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혈압이 정상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혈압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정상인 혈압을 가지고 있는데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은 항산화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90%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유해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또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에너지 활성도가 가장 높은 그 기관을 우리가 간, 심장, 신장, 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코엔자임 Q10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20대에 100%라고 가정한다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간, 심장, 신장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간, 심장, 신장폐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코엔자임 Q10의 수준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신체 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코엔자임 Q10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서 적절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게 되면 코엔자임 Q10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대 이전에는 가장 흔한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항산화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 코엔자임 Q10.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는 한번 손상이 되면 절대로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유일하게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마늘이라는 영양소도 좀 유용하죠. 마늘. 마늘에는 뭐 함유 화합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로디든 뭐 대표적으로 마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또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 마늘에 있는 유용 성분 중에 알리신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뭐 기본적으로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일산화질소 얘기 드려요. NO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 NO의 합성을 좀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알리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과 더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혈압을 낮춰준다라는 얘기이죠. 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알리신이란 아이가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생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혈압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기능성 허브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마늘에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리신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알린이라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늘을 섭취하면서 알리신을 만드는 방법은 뭐야? 우리가 마늘의 독특한 향을 느끼면서 마늘을 섭취하시면 이 앞서 얘기 드린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겠죠. 또 알리신은 또 위산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돼요. 냄새 나는 마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 마늘을 어렵게 향을 참고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산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알리신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마늘을 즐겨 섭취하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알리신이라는 영양소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내 저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리신을 섭취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1을 함께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거든요. 알리신과 비타민 B1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저장 기능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게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레스틴, 콜레스테롤,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서 지질이 과산화질로 산화되는 과정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각의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다음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 우리가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단백질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하시게 되면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메티오닌이 신체 혈중에 존재해.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을 경우에 이 메티오닌이 신체를 안정화시키는 기전을 돌게 되면서 신체를 안정화시키고 그 부가적인 물질로 생성되는 것이 혈구를 서로 뭉치게 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혈행 건강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신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메티오닌이 사용됐어. 여기까지는 인정.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성되었을 때 이 호모시스테인을 빠르게 제거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 비타민 B12와 엽산, 비타민 B6, 시스테인 등이 아니, 비타민 B6 등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정상적인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평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비타민 B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혈관, 순환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인데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 달라. 기전이 좀 더 조금씩 다 달라. 따라서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 신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관리하는 또 함께하는 파트너분과 소비자분들의 혈행 건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를 권장해 주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특히나 혈행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 제품 정보 몇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요즘 시즌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바로 오메가3라는 제품입니다. 이 오메가3 제품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선택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은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 소비자분들께서 간간히 물어보시죠. 오메가3라는 영양 제품,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어떤 장점을 주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에는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기능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좋은 오메가3 제품입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왜? 제가 오메가3 최근 들어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초 영양소.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식생활에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적으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식생활이 개선될 일은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꾸준하게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반려 영양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매체에서 오메가3를 얘기할 때 그 안전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마린 오메가3에서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말에 나오는 게 우리 오메가3는 아이포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별이 5개입니다. 별이 4개입니다. 아이포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GOED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떤 회사든지 얘기하는 기본 스토리 라인의 첫 번째입니다.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뉴트라이트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아이포스나 GOED 둘 중에 하나 인증을 받는데요. 뉴트라이트는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차별성입니다. 인증 2개 받은 게 뭐 대단한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증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자사 기준이 더 높은데. 그 자사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인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국내에서 오메가3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 규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준 규격을 맞춰야지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라는 기준 규격이에요. 식약처, 국내 기관이죠. 7개 기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환경오염물질과 4개 산화물질 가지고 있어요. 국제기관 같은 경우, 국제기관이 앞서 얘기드린 아이포스나 GOED라는 기관이에요. 국내 기준보다는 엄격하죠. 수치적으로도 엄격합니다. 11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도 이 국제기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왜? 기초 영양소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잘하는 게 기준 이상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제기관 11가지이지만 자사 원료 같은 경우에는 26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항목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수치를 보시게 되면 더욱더 좀 가치가 있어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 같은 경우 0.5 ppm 이하여야 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오메가3는 0.5 ppm 이하여야 한다. 납은 3 ppm 이하여야 한다. 카드뮴은 1 ppm 이하여야 한다. 국제 기준 같은 경우 엄격하죠. 5배 정도 엄격하죠. 0.1 ppm 이하여야 한다. 근데 자사 원료 기준 같은 경우는 0.005 이하여야 한다. 엄격합니다. 0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납과 카드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국제기관에서 인증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누군가 리더 여러분들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논한다면 오메가3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뉴트라이트는 국제기관, 아이포스나 GOED를 준용하면서 자사 원료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다음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땅에서 나든 바다에서 나든 어떤 원료를 활용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정제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간간히. 그래도 땅에서 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다가 오염된 이유는 땅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가 먼저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땅이 먼저 오염된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오메가3에 비해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3가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가치 있는 오메가3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안전한 만큼 기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능성.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능성을 커버했습니다.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셀.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불포화 지방산을 미세하게 쪼개서 체내 흡수를 높이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형태를 지금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TG 폼이 있고요. E 폼이 있고요. RTG 폼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TG는 자연에 가까운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오메가3. 글리세롤이라는 머리에 오메가3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방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게 되면 TG 형태의 오메가3의 장점은 자연에 가깝다.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지방산에 오메가3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들이 붙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든 이 장점이죠. 그런데 오메가3만 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글리세롤에 가지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메가3라는 의미예요. 즉 이 얘기는 TG 형태의 오메가3는 순도가 33.333333%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생애 중에 하나가 오메가3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한 사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럼 글리세롤 필요 없잖아. 다 쪼개버리자라고 해서 에탄올 머리에 오메가3를 붙였어요. 다. 이게 이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의 오메가3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방되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다 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형태의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오랜만에 늦게 하니까 사무실에 불이 꺼졌네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TG 형태가 이 오메가3가 그 흡수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마우스가 안 보이시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마우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 트리글리사이드 형태의 오메가3가 이 형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한 거. 이 형태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장세포에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유화돼서 유화돼 유화가 돼서 미셀이라는 것을 형성해야지 흡수가 됩니다. 미셀이라는 것이 담집산이나 취작 등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가 이 쪼개진 아이가 유미관을 림프관을 통해서 혈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신체는 참 특이해요. 구태여 힘들게 쪼개놓은 아이들을 다시 재조합시킵니다. 재조합시켜요. 이때 재조합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가 필요합니다. 글리세롤이라는 머리가 필요해요. 근데 TG 같은 아이들은 글리세롤을 쪼개가지고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같은 형태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자체, 즉 뼈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미세를 형성해서 흡수는 잘 되는데 정작 혈중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뼈대가 있어서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좀 용언하다라는 겁니다.
함량은 높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RTG 형태예요. 아, 뼈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TG 형태 같은 경우 기타 지방산이 있으니 이 형태에서 뼈대에 다 오메가3를 붙여버리자.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주류가 되는 오메가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RTG 형태도 결과적으로 쪼개지고 다시 붙고 림프를 통해서 나가는 킬로마이크론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쿠아셀이라는 아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아쿠아셀 어떤 기술이야? 아쿠아셀은 기본적으로 물과 잘 섞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자유지방산은 장내 세포에서 재흡수가 되어 클로마이크론을 형성하지 않고 혈액으로 운반된다. 이 과정에서 글리세롤이 필요하지 않는다. 즉 머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필요 없이 바로 혈액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흡수되고 혈액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체적인 실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유에 비해서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된 어유의 경우에는 4시간, 8시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혈중의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에요. 간간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오메가3 예전에 세모 오메가3는 하루 섭취 기준으로 1266mg이었어.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마린 오메가3는 1000mg이야. 266mg이 줄어들었네? 라고 질문하십니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 커버가 됐다는 겁니다.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메가3의 혈중 농도가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흡수가 돼서 빠르게 생체 이용률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 오메가3가 RTG가 아닌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된 오메가3야. 안전성도 있어. 이 부분을 차별성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량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높은 고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000mg의 고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메가3 원료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어유, EPA와 DHA뿐만 아니라 식물성 오메가3, AL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오메가3 제품군, 고함량 오메가3, 마린 오메가3, 또 밸런스 제품, 또 BDHA 브랜드, 아이들 관련돼 있는 제품 쭉쭉쭉쭉 한번 보시면서 각각에 맞는 제품, 눈 건강, 기억력 건강, 또 혈행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제품을 맞춰서 섭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나머지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특징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GLA 브랜드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GLA 브랜드라고 하면 도라지 종자유가 달맞이꽃 종자유를 저온 압착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근데 그 비율이 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GLA 같은 경우는 도라지꽃과 달맞이꽃 종자유를 1대1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싼 쪽을 9로 놔두고 비싼 쪽을 1로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적절하게 1대1로 놔두는 놔둔 제품이다. 원료에 있어서 좀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 또 서트 받은 농장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발효 코엔자임 Q10이라는 점, 또 부원료까지도 좀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파셀레늄 E 같은 경우에 보통 셀렌 제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셀렌과 비타민 E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파슬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과 더불어서 다양한 무기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제로서 비타민 그 파셀리늄 E라는 항산화 기능이라는 거, 혈행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갈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마늘의 유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E라는 클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코엠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 드립니다. 푸른색 은행잎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은행잎. 요즘에 엊그저께 비 내려가지고 은행잎 다 떨어졌는데 노란색 은행잎은 보기에만 좋고 추억 속에 있는 은행잎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노란색 은행잎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순수한 초록색 은행잎으로만 만들어졌는지 푸릇푸릇한 또 그 푸릇푸릇한 은행잎인데 어느 정도의 플라보놀 배당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제품 선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 징코엠은 하루 34mg의 플라보놀 배당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억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또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어블 레스틴 제품 일반 식품입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일반 식품이에요. 요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일반 식품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어블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의 기원료가 있습니다. 나낭 레스틴이 있어요. 나낭 레스틴. 달걀로 만든 레스틴이 있고요. 대두로 만든 레스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가치 있을까?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기왕 선택하는 거라면 대두로 콩으로 만든 레스틴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동물성 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화지방, 포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화 형태. 탄소 하나에는 4개의 손이 있는데 나랑 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 탄소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손이 다 뭔가 수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 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식물성 레스틴에는. 그래서 하나에 남는 손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좀 더 유용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두 쪽에 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추어블 제품 중에서 이런 추어블 타입 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포트폴리오 제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늘상 시간이 좀 오버 됐는데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용도 높은 뉴트라이트 명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서민규 강사님, 그 채팅창에 질문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